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우리의 계좌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자 월가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누군가는 이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지 불안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버스를 사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한 달 전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절대 팔면 안 되는 이유라는 컨텐츠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지금 이 상승장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는 이번 주 0.4% 하락했고 S&P 500은 0.6%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3% 급등이 나왔고요. 장기 채권은 0.4% 빠졌는데요. 가치주랑 채권은 하락하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WTI를 보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83.9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느새 94.4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CNBC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공격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란의 핵개발 금지 합의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종전은 멀고 공급 차질은 계속되는 상황이죠.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호재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이끈 주요 포인트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죠. 인텔의 1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압도하며 21% 급등했습니다. GPU만 주목받던 흐름에서 CPU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인텔 효과로 AMD도 25% 동반 상승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빅테크 중 이번 주에 가장 돋보이는 종목인데요. 엔트로픽의 최대 250억 달러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오픈 AI에 투자한 기업들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엔트로픽에 투자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9% 급등했습니다. 오랫동안 의료비 상승 우려로 짓눌렸던 주가가 비용 통제가 확인되자 바로 반응했습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는 정보기술입니다. 헬스케어는 2.9% 빠졌고 반대로 에너지는 2.9% 반등했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함께 놓고 보면 대형 성장주가 1.1% 상승하는 모습이고 SCHD는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성장을 보면 반도체랑 인공지능은 신고가를 경신했고 클라우드는 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혁신 쪽을 보면 원전 쪽이 0.9% 조정이 나왔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빅테크를 먼저 보면 이번 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2개나 나왔습니다. 아마존과 브로드컴이고요. 엔비디아는 3.2% 오르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1.8% 남았습니다. 테슬라는 아쉽게도 이번 주 하락이 나왔는데요. 4.9% 빠지면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 24.9% 남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고배당주를 보면 이번 주 상승폭이 컸던 건 알트리아인데요. 3.9%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를 보면 이번 주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데요. 인텔 깜짝 실적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장중 가격으로 보면 아직 고점에서 1.8% 부족하지만 200달러 구간이 이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은 5월 20일인데요. 지금 주가는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을 보면서 AI 수요가 실제로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존 차트를 보면 전고점을 이미 돌파했죠. 엔트로픽 투자 소식이 주가에 바로 반영된 겁니다. 실적은 4월 29일인데요. 핵심은 두 가지죠. AWS 클라우드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광고 커머스 등 본업의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입니다. 숫자가 이 기대를 뒷받침해준다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알트리아는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4년부터 우상향 채널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3%인데요. 이 수준이면 주가가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실적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드는 속도를 수익성이 얼마나 잘 방어하고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0.6% 상승했고 환율은 0.7% 올랐습니다. 환율은 1460원대에서 7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우리 주식 계좌를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1.3%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해외 종목 매매 현황을 보겠습니다. 순매수 탑10을 보면 1위는 SOXX인데요. 반도체 인버스 상품이죠. 순매수 금액이 1195억 원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이죠. 반도체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제 슬슬 꺾일 것 같다는 판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상위를 보면 테슬라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매도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가 회복보다 실내 회복이 먼저라는 시장의 판단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버스 차트를 보면 우하향 추세가 선명하죠. 반도체가 오를수록 이 상품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SOXX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인버스는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면 큰 손실을 보죠. 정신건강에도 계좌에도 좋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탑10을 보면 AI 반도체 관련된 ETF가 상위권을 싹쓸이했죠.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워스트 10을 보면 반도체 인버스가 꼴등을 차지했는데요. 방금 SOXX 차트에서도 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로벌 방산이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 PMI 지수 이야기인데요. 1.3포인트 상승하면서 제조업 주도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증시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힘이 부족한 모습이죠. 특히 이란 전쟁이 발생된 시점에 낙폭이 더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도 석유 수요의 약 8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해협 리스크가 커지자 시장이 직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등과 루피아 약세로 인도 증시는 한 차례 밀렸지만 앞서 PMI 지수에서 확인했듯이 경기 체력 자체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전쟁 이후에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요. 영업이익이 13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4%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어닝콜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주가는 다시 급락했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회복되지 못한 채 375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온 걸까요? 혹시 지금 이 구간이 기회일까요? 매출과 EPS 둘 다 전분기 대비 하락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둘 다 상회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시장은 매도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겠죠. 올해 투자 규모를 3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AI와 로보틱스의 전면 승부를 선언한 건데요. 수익보다 미래 베팅을 선택한 겁니다. 이건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빅테크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보다 투자,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주도권, 시장이 이걸 리스크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테슬라 실적에서 추가로 봐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차량 인도량은 3분기 연속 감소했는데 수익성은 작년에 저점을 찍고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진이 16.3%에서 21.1%까지 올라왔죠. 차량을 덜 팔았음에도 수익이 개선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원인은 차량의 원가 절감, FSD 구독자 증가, 그리고 에너지 마진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FSD 구독자는 어느새 128만 명이 됐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닝콜에서 머스크의 톤이 평소와 좀 달랐는데요. 장밋빛 전망 대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보택시는 연말까지 미국 12개조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의미 있는 매출 기여는 내년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옵티머스 양산 시작은 올해 7월에서 8월로 제시했고 동시에 생산 속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은 신중했지만 방향은 단호했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진은 올랐고 현금 흐름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 돈으로 지금 테라파이브를 짓고 있고 로보택시는 달라스와 휴스턴까지 확장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실물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250억 달러 투자가 매출로 돌아오는 것 내년 이후가 될 텐데요. 지금은 전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실행이 속도를 유지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빨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애플인데요. 팀 쿡이 15년 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인물인데 그만큼 그 공백이 얼마나 클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임이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떤 인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팀쿡의 15년간의 성과를 보면 애플의 시총을 1932%나 성장시켰는데요. 어느새 4조 달러가 됐습니다. 매출은 4,355억 달러로 순이익은 1,178억 달러로 불어났는데요. 아이폰으로 시작한 회사를 서비스 웨어러블 생태계로 확장시킨 결과입니다. 숫자로 증명된 15년입니다. 차트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하죠. 팀쿡 취임 초기에는 횡보하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시총 1위를 찍고 오랫동안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때 미국 주식의 8%를 혼자 차지했던 애플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다면 팀쿡은 그 회사를 시총 4조 달러 플랫폼으로 키워냈습니다. 이제 바톤은 존 터너스로 넘어갑니다. 존 터너스는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총괄인데요. 팀쿡이 공급망과 운영의 달인이었다면 터너스는 신제품의 달인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이 처음으로 기술 엔지니어링 출신 CEO가 선택된 거죠.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겠습니다. 터너스는 2001년에 기계공학도로 애플에 입사합니다. 첫 역할은 하드웨어였는데요. 아이패드 에어팟 맥 개발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2013년 신제품 총괄 부사장으로 올라섰고요. 이후에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실상 그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아이폰과 비전 프로까지 영역을 넓혔고 2022년에는 애플워치까지 품으면서 하드웨어 전 라인을 지휘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입사부터 CEO까지 24년이죠. 애플 안에서 성장한 전통 토박이입니다. 9월 그가 CEO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가 만들어낼 다음 제품과 방향성은 지금의 시장에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애플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아이팟부터 비전 프로까지 애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다음 카테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터너스는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는 인물인데요. 이제 그가 직접 다음 카테고리를 결정하는 자리에 오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물어볼 질문은 하나겠죠. 애플의 다음 빅싱은 무엇인가입니다. AI인지 새로운 폼팩터인지 그 답이 애플의 다음 주가를 결정할 겁니다. 네 번째 기사는 빅테크 구조조정 이야기인데요. 메타는 전체 인력의 10% 약 8,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내 직원을 약 7%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대신에 그 비용을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두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올해 들어 빅테크 전반에 해고되는 인력이 7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AI가 일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규모가 더 실감이 되는데요. 마소, 메타, 아마존, 델, 오라클 쟁쟁한 기업들이 줄줄이 감원을 진행하고 있죠. 이유는 역시 AI 전환 비용을 인건비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위기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AI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죠.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부터 가속되고 있는지 보면 2024년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가 투자의 정점일 거라고 보시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죠.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본질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AI로의 자본 재배치입니다. 시장도 기업도 이미 방향을 정했듯이 우리의 투자도 역시 같은 방향이어야 합니다. 인텔의 주가 차트를 보면 1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젠슨왕은 이런 흐름을 미리 짐작하고 작년 9월에 인텔 주식을 50억 달러치 매수했습니다. 그 당시 주간 브리핑으로 말씀드렸었죠. 1년 만에 주가가 4배나 오를지 상상도 못했는데 배가 살짝 아픕니다. 지금의 수혜는 메모리로 향하고 있는데요. AI 서버 투자가 늘어날수록 가장 먼저 부족해지는 건 메모리입니다. 2025년 메모리 주식 상승률을 보면 낸드 기업들이 50% 이상 폭등을 했죠. 빅테크가 AI에 돈을 쏟아부을수록 메모리 수요는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투자 신호로 읽어야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지수 전망을 잘 맞추는 월가 전략가 톰리의 발언인데요.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우리 생애 최고의 장이 온다고 합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지금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단순한 낙관론일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걸까요? 톰리는 큰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차트 기준으로 보면 그 근거가 보이죠. 4월 들어서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톱니는 바로 이 흐름을 생애 최고의 장의 출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돈이 움직였는지 머니마켓 펀드의 잔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관과 개인 모두 3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죠. 기관은 1390억 달러, 개인은 420억 달러입니다. 기관이 압도적으로 많죠. 잔액 규모 차이도 있지만 비율로 봐도 기관이 개인의 2배 이상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큰 손들이 먼저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톱니의 말이 데이터로 확인되는 건데요.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4월 1일에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었죠. 비관론이 51.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공포를 앞질렀는데요. 개인들의 자금은 아직 주춤하지만 심리는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의 차트를 보면 최근 한 달간 저점 대비 18.9%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 상승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그것도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런 급등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정이 왔을까요? 아니면 계속 올랐을까요? 1980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이 한 달 만에 15% 이상 급등한 경우는 딱 29번 있었습니다. 같은 해 중복된 사례를 묶어보면 19번이 되고 시기별로 다시 정리해보면 최종 8번의 사건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급등은 과거 8번 중에 어떤 사건과 가장 닮아 있을까요? 8번의 사건을 보면 각각의 원인이 다르지만 결과는 대부분 같았습니다. 급등 이후에도 시장은 올랐죠. 이번 급등은 어디에 대입할 수 있을까요? 전쟁 이슈로 보면 1991년 걸프전, 기술 혁신으로 보면 2023년 AI 초기 기대감, 금리와 유동성으로 보면 2008년과 2020년이랑 겹칩니다. 지금은 여러 개가 동시에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29번의 평균을 보면 답이 나오죠. 15% 급등 이후에 12개월이 지나면 26.5% 상승이 나오고 18개월 뒤에는 44.8%, 24개월 뒤에는 55.8%입니다. 급등 다음엔 하락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었죠. 상승의 동력은 금리나 양적 완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있는데요. 톱니가 18개월에서 24개월을 말한 이유는 이 데이터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톱니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게 됐는데요. 외부 충격이 해소되고 금리 인하가 맞물리게 되면 18개월에서 24개월 이후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AI 시대의 초입인 거죠. 톱니는 이 조합이 역사에 남을 상승폭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애 최고의 장이 펼쳐질지 시장 안에 머물면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구간이라서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와 보통 수익률을 비교해 본 건데요. 1년, 3년, 5년 모두 신고가를 경신할 때가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승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인버스와 성급한 매도입니다. 손가락 관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인데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리얼티인컴, 모건스탠리, 코스트코, 시티그룹이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특히 29일과 30일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나옵니다. AI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투자가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이번에 숫자로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분기점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 막스의 명언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포지션이다입니다. 내 포지션이 강한 바람을 탈 수 있는 내구력을 갖췄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